며느랄, 왜 나를 여기 보냐니.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무리예요. 그냥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요양원 침대 위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8세 박정혜. 평생 가게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 그녀가 이제는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무리예요. 그냥 여기서 편히 쉬세요. 며느리 윤미정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정말 치매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짠 계획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평생을 지켜온 집, 그 집을 노린 며느리의 음모,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 할머니의 조용한 복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대단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끈기였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종철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유값이 부족했습니다. 기저귀를 빨아 말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어야겠어.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라고 불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쌀, 라면, 과자, 음료수, 무거운 박스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퇴근하는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거스름돈을 셀 때도 웃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도 웃었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을 때도 웃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정혜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000원, 10,000원, 10만원. 통장에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준호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웠습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에서,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30살 때였습니다. 상대는 윤미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준호보다 2살 어렸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미정은 화장을 짙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을 때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정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이해해줘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됐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신혼집은 정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정혜 자신도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집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20평짜리 빌라였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65이었습니다. 가게는 접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이 왔습니다. 미정도 함께 왔습니다. 밥을 해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정혜는 흐뭇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하지만 미정은 달랐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정혜는 늙어갔습니다. 70을 넘었습니다. 7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요즘 바빠요. 양해해 주세요. 아들은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속은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죠?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정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어요. 그 전주에는 약 드시는 걸 까먹으셨고요. 또 현관문 잠그는 것도 자주 잊으시잖아요. 정혜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랬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치매. 그 단어에 정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치매는 아닐 거야. 하지만 미정은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안심하시게요. 그렇게 정혜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일 뿐입니다.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치매가 아니구나. 하지만 미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가보죠. 두 번째 병원에 갔습니다.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치매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못 봤나 봐요. 정혜는 이상했습니다. 왜 미정은 자꾸 치매라고 우기는 걸까요? 왜 계속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7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정이었습니다. 또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혜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무리예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불이라도 나면요? 정혜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혼자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양원.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가. 이 집에서 살 거야.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혜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곧 다시 올게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미정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준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정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 좀 해라. 하지만 다음 날 준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울었습니다.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양원 상담사님이에요.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계약서에만 사인하세요. 일단 가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시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을. 싫어. 절대 안 가.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혜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갈게요.
준호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하지만 정혜는 알았습니다. 자주 오지 않을 것을, 점점 잊혀질 것을.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였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코를 골았습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죽이 나왔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별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멀쩡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맑았습니다.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밥을 못 드시는 분에게 떠먹여줬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분을 부축했습니다. 외로워하시는 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건강하시네요.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게 더 억울하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한 번 왔습니다. 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나 집에 가고 싶다.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더 안전해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왜 모르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이너스. 다음 날 정혜는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나요? 꼭 가져올 게 있어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정혜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1시간만 다녀올게요. 결국 직원이 허락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다녀오죠. 오후 2시 정혜는 요양원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혜는 직원에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최근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정혜가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걸 받았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의 필체였습니다. 부동산 문의집 매매 가능 여부, 예상 시세 3억, 빚 정리 후 남은 금액 계산. 정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빚? 무슨 빚? 더 찾았습니다.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미정 명의였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혜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미정이 빚이 있었어.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한 거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이유, 치매라고 우긴 이유, 계속 검사를 받게 한 이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황급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정혜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너 내 집을 팔려고 했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 빚도 부동산 문의한 것도.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빚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필요해요.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니?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준호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거나 마찬가지죠.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미정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편히 계세요. 집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정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고해봐요. 어차피 증거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치매 초기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정혜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가셔야 해요. 정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집을 지켜야 해.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미정의 메모, 대출 서류,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팔려고 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예요.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일단 집에 대한 재산권을 확실히 하고 며느리의 시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산권 보호 신청서, 법원 소송 준비,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 정혜는 매일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요양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안에 서류가 완성돼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힘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정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준호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심호흡했습니다. 미정이가 우리 집을 팔려고 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의 메모, 대출 서류, 부동산 문의 기록. 여기 다 있다. 보거라.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과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혼을 생각해봐라.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이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없다. 너도 알잖니?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았어. 당신이 어머니 집 팔려고 한 거 다 알아.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오해?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빚도, 집 시세 계산도.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이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끝이야. 다음 날 정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산권 보호 신청서였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미정은 집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혜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만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괜찮아. 집을 지켰어. 준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랑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정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 밤 정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게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의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살 수 있겠지. 한 달 후 미정과 준호는 이혼했습니다. 미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정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 집에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냥 햇볕 좀 쬐고 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강하시네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게 있었을 뿐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면 됐다. 그렇게 정혜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마당을 돌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박정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 부당함에 맞서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